잘 되고 있는 건가요?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수의 사람이긴 한데 밥하면서 라방 볼 거예요이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약간 애매하죠, 8시. 8시인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카코폰이고요. 뭔가 4월이 에이프릴's 파티 제 EP 앨범 냈던 게 있어서요. 뭔가 4월 마지막 날에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다. 뭐라고 하냐, 제대로 파티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제가 어제 생일이었어요. 어제 생일이었고 뭔가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린다고 해주셔서. 원래 팟캐스트, 근데 사실 팟캐스트 제가 편집을 하나도 안 하고 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라이브나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점차 들어오고 있는데 오면서 이게 몇 명이 지금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살짝 떨리네요. 예쁘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팟캐스트 할 때는 절대 화장을 하지 않는데 오늘은 뭔가 라이브 방송이니까 좀 부끄러우니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해봤어요. 아무튼 무예중 계정으로는 제가 첫 라방을 해봐요. 사실 카코포니 계정으로도 뭐지, 텀블벅 할 때 대상으로 그냥 노래 음감회 그것 때 한 번 딱 해보고 뭔가 제대로 소통이란 걸 위해서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게 돼서 좀 재밌네요. 다들 뭐 하고 계셨나요? 뭐 하고 계셨어요? 이거 근데 채팅 이게 좀 실시간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물어보면 한참 뒤에 오고. 아니 지금 AI 세상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현실인가요? 말이 되나요? 맞나요 이거? 하여튼 지금은 무너지지 않고 예술하는 중입니다. 예, 호스트인 카코포니의 작업실에서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원래 막 마이크도 설치하고 좀 제대로 해볼까 했는데 좀 러프하게 하는 맛이 무예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피어 소리가 그래도 들린다고 하니 좀 다행입니다. 제가 이제 팟캐스트 때는 제가 잘 음악하는 모습 자체를 잘 보여주지 않는데 오늘은 그래도 그냥 노래하는 것도 조금 하는 게 어떨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든 안 원하시든 나는 4월의 파티를 열 거니까 할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거 실시간으로 채팅이 안 보여서요, 제가 여러분의 반응을 알 수가 없어요. 퇴근, 제가 아까 한참 전에 얘기했는데 퇴근을 이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거 단단히 여러분과 소통하기가 약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 기획사분들이랑 오래전부터 기획한 바로 라이브 방송인데요. 바로 에이프릴's 파티 초대장 여러분 다 받고 오셨기를 바라고, 예고했던 대로 좀 사연을 제가 수집을 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사연을 조금 읽어드리면서 일단 조금 여러분들의 채팅이 너무 늦기 때문에 사연을 읽으면서 조금 소통해 볼까 합니다. 재밌는 사연이 많이 왔어요. 저는 사실 사연을 아무도 안 보내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포니님. 보내고 싶은데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이라 사연을 못 쓰고 있어요. 남들은 다들 진로, 연애, 인간관계로 머리 아파하는데 저는 지금 점심 메뉴 고르는 게 인생 최대의 난제거든요. 삶이 너무 평온해서 심심하다고 느껴질 때 일부러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는 편인가요? 아니면 이 고요함을 온전히 즐기시는 편인가요?
현미 통밀 마리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연인데요. 이게 사실은 저는 고민을 해야 될 게, 점심 메뉴 고르는 게 인생 최대 고민이라면 너무나도 행복한 상태 아닌가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가요? 저는 고민이 없는 상태야말로 가장 그 행복한 상태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되게 평온하고 행복하신 일상을 보내고 계신 것 같다 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현미통밀마리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냐고 저한테는 그러는데, 저는 그냥 사실 그냥 존재를 해도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이 진짜 심해요. 제가 좀 호르몬 영향도 너무 많이 받고 이래서 저는 사실 그 일희일비를 진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것에 너무 크게 웃고, 너무 조그만 것에 너무 슬퍼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의 인간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딱히 자극을 최대한 추구하지 않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사실 일상의 목표는 저는 그거예요. 일상의 목표는 나는 되게 평온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사실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집에 있습니다.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서만 제 일상을 몰아두고요. 그래도 저는 슬프고 저는 되게 기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요함을 저는 있으면 정말 잘 즐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별 답변은 안 되네요. 근데 뭔가 저는 오히려 너무 우울해질 때 너무 뭔가 생각이 되게 갇혀요. 우울해지면 되게 우울함 속에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우울하게 논리적으로 더 우울해지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데, 그랬을 때는 좀 저를 뭔가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아예 다른 작품, 좀 강한 작품을 좀 봐요. 그냥 잘 몰라도 그냥 대학로 가가지고 연극을 본다든지, 아무것도 정보를 몰라도 그냥 저기 라이카 시네마 걸어가가지고 영화 한 편을 본다든지, 약간 그러는 편이에요. 약간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좀 아예 다른 세계관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그러고 나면 좀 내가 너무 좀 이상하게 좀 과몰입해 있었어 내 우울에. 그래서 좀 생각이 좀 정돈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요함이 저는 제가 원하는 제 1순위고요. 너무 부럽습니다. 자극은 웬만하면 찾아 나서지 않는다. 그리고 포레스트리 자용님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약간 비슷해요. 안녕하세요 포니님. 열심히 무예중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1호입니다. 포니님은 무너지지 않고 예술을 하시지만 사실 무너지지 않고 하루하루 일상을 버텨내는 우리 모두가 각자 예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도 완전 동의해요. 저는 사실 그냥 제가 음악을 해가지고 뭔가 예술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사실 모든 직업가가 사실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마인드를 조금 가지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각자 살아나는 것도 되게 대단한 일 같다. 사실 저는 예체능 전공자라 그런지 루틴한 일상을 반복하는 게 유독 어렵더라고요. 늘 새롭고 다채로운 자극을 찾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지루한 시간들을 묵묵히 살아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집을 반복하는 이 수도승 같은 일상이 가끔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포니님은 이 지겨운 일상을 어떻게 수련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그 지겨움을, 아까도 말했지만 지겨움을 또 못 견디는 타입이긴 한데, 성격이 너무 일희일비가 심해가지고 들락날락 거려서 좀 지루함 같은 걸 별로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뭐가 막 떠올라가지고 뭘 만드느라 막 집중해 있느라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대부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는 건 약간 수련의 자세라기보다는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기 정신 없이 살아가기를 좀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수도승 같은 마인드로 저를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좀 수련을 하는 편이에요. 괜히 아침에 앉아서 명상 같은 거 해보고 잘 못하는데 그냥 해요. 하면서 이렇게 또 앉아서 해보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도 해보고 그냥 운동을 그냥 가고 싶을 때 가서 좀 머리를 비우고 좀 그런 것들을 해요. 저는 오히려 너무 예민해서 그 사실 다른 사람들은 이랑 똑같은 일상을 보내도 저는 뭔가 외부 자극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힘들어하고 사람 만나면 하루 무조건 쉬어야 되고 약간 그런 타입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수련 모드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 너무 예민하다. 너무 모든 거에. 제가 지금 그 일본 여행을 갔다 왔는데 조금 감기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언니 그냥 사랑해요 이러는데 저보다 동생 맞으시죠? 지금 앵글 귀여워서 주머니에 넣고 싶다. 제가 그렇게 귀여운 사람은 아닌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다음 사연도 그러면 읽어볼게요. 이거는 무회중 카톡방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있는 것 같은데 4월 파티 참석합니다. 저는 요즘 독학으로 집에서 빵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10번 시도했고 한 번 성공했어요. 10% 성공률. 하지만 0%가 아닌 거에 행복해하자. 재료도 온도도 레시피대로 했는데 빵이 부풀지 않더라고요. 집에서 만든 빵으로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런 소소한 이야기도 괜찮을까요? 무예종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고 있어요.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 이런 소소한 이야기 저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약간 사람들 거창한 이야기들은 사실 너무 많잖아요. 제 그냥 핸드폰만 열어도. 그래서 소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많이 궁금한 편인데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이야기도 여러분 괜찮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근데 재료도 온도도 레시피대로 했는데 빵이 왜 부풀지 않을까요? 그건 조금 되게 궁금하네요, 저도. 그리고 한 번 성공했을 때 뭔가 달랐던 지점이 있을까요? 저는 근데 실패를 많이 하는 것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제대로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만약에 한 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을 했으면 그쵸? 그러면 그게 그냥 다 딱 맞다고 딱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뭔가 운이 좋아가지고 사실 여러 조건들이 이렇게 맞았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뭔가 운이 좋아가지고 돼버리면 그것들을 고민하지 않은 채로 뭔가 덜컥 성공해버리니까 저는 근데 그것보다 차라리 한 가지 한 가지를 신경 써가면서 실패를 많이 해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막 제가 좀 자주 하고 다니는 말인데 나는 아직 무명이어서 너무 좋다. 내 지난번 앨범들이 뭐라 그러지? 그 실패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렇게 막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그래서 카코포니도 앨범 거의 10장 냈을걸요? 막 이것저것 제가 참여한 것까지 다 하면 그래도 밤밤님이 보내주셨는데 밤밤님은 한 번 성공했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빵을 진짜 좋아하는 빵순인데요. 빵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도 빵을 해먹는 게 저의 소소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빵을 그냥 이렇게 시도해볼 수 있다는 게 좀 부럽네요. 집에 오븐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많아야 되고 그쵸? 그래서 그 과정을 즐기세요. 빵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채팅으로 온도 습도 때문에 그럴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대요. 습도 온도가 진짜 한국에서 그 제대로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작업실에 그 온도 습도 조절 때문에 항상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제습기도 2개 틀고 공기청정기 틀고 온도 관리하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빵은 더 얼마나 예민할까요? 악기가 그런데 이
뭔가 부푸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빵은. 하여튼 그 다음 이게 마지막 사연인가? 아니에요, 사연이 2개 더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연 보내도 되니까 뭐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이거 좀 사연이 기네요. 무예중 오픈 카톡방에서 소식을 듣고 있는 무예중 예청자입니다. 라방을 기다리며 사연 남겨봐요. 디퓨 근반으로 포니님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 무예중을 통해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내적 친밀감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근데 저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같이 말해야지 제가 내적 친밀감을 쌓을 수 있답니다. 그 오디오뿐만 아니라 영상도 올려주셔서 포니님 모습 보는 재미가 있고 술 마시고 아버지 댁에서 주무셨던 일화도 소소하게 즐겁게 듣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너무 기억 열심히 하지 말아주세요. 친구들에게도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팟캐스트를 시작했다며 소개했는데요. 포니님은 체감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덕분에 설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다른 팟캐스트도 꾸준히 듣지만 무예중은 정말 친구와 대화하는 느낌이라 몇 화 듣고 바로 정이 쌓여버렸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딱 원하던 게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오해라고 주시네요. 너무 귀여워요. 말하다 보니 조금 부끄럽네요. 가볍게 질문만 남기려고 했는데 서두가 길어졌어요. 포니님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신가요? 그리고 곧 여름인데 공포영화도 즐겨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사연 남깁니다. 깍! 사랑을 담아보네요. 하하. 너무 귀여우신 분께서 춘식이? 박스에 들어간 춘식이? 이거는 익명으로 아마 보내셨나봐요. 저 일단 질문이 요즘 무슨 책 읽나요? 저는 그 최근에 나오셨던 서희지 작가님이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보 같은 춤을 추자라는 책을 최근에 그 비행기에서 읽었는데 아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예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너무 재밌게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리고 짧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라 그럴까요? 가볍게 또 즐겁게 웃으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그러면서도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재님의 책은 늘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그리고 또 이재님 덕분에 김태용이라는 작가님도 알게 됐거든요. 근데 김태용님 작가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AI가 쓸 수 없는 글이 여기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랄까 그 문체의 맛이 너무 느껴져서 그래가지고 이런 표현을 어떻게 써? 약간 그런 생각을 해서 근데 제목을 까먹었어요. 음악 이전의 책이었나 하여튼 그 책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의 책은 제가 사실 요즘 막 책을 엄청 막 많이 읽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고 그것도 선물 이제 받아가지고 읽었던 것 같고 수전 손택 많이 유명하죠. 수전 손택 인터뷰했던 어떤 책을 또 최근에 읽었던 것 같아요. 막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읽는데 좀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인데 공포영화 즐겨보는지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공포영화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웃었어요. 안 무섭더라고요. 저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공포영화 보면. 그래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 포인트가 제가 못 느끼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리고 약간 좀 친한 친구랑 같이 그 뭐라 그러지? 보면 막 둘이 깔깔대면 웃던 어떤 그 첫 번째 추억 때문인지 공포 영화 보면 좀 웃겨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분장 막 하고 막 이러고 서 있고 뭐 별것도 아닌 거에 막 우왕 이러고 약간 그게 조금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특성이 실제로 음악 만들 때 사람들이 제 음악 듣고 무섭다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공포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캐치 못해서인 것 같아요. 공포 영화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음악일 텐데 그 음악이 전혀 무섭다고 여겨지지가 않으니까 저한테. 그래서 저도 그런 요소를 써도 무섭다고 못 느껴서 그냥 막 쓰는 게 아닐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다라는 피드백 받으면 가끔 그래서 내가 그 공포 포인트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 또 깁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듣고 있는 청취자 협객 1입니다. 약속한 시간에 꾸준히 업로드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이건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겨우 영상을 찍고 소속사 직원분들이 올려주십니다. 만약 제가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꾸준히 막 남들한테 뭘 보여줘야 되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걸 어떻게 기획해서 합니까? 저 혼자서. 하여튼 지지난주 동안 에피소드가 안 올라와 있어서 연휴라 쉬어가나 싶기도 했지만 살짝 조급한 마음도 들여 사연을 써봅니다. 이거 좀 예전에 왔던 사연인가 봐요. 저는 인디 고인물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아무튼 인디 조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최근 SNS에서 홍대 벨로즈 영업 종료 소식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보고 충격받았어요. 거기서 봤던 많은 공연들이 스치면서 저도 공연을 한두 번 했었거든요. 저 혼자 조용히 아쉬워하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28일 12시 홍대 벨로즈 마지막 공연 예매 오픈인데요. 티켓팅이 치열하겠지만 도전해 보려고요. 인디 바닥에서 친해진 제 친구들도 함께 티켓팅 대기 중이네요. 사실 지난 몇 년간 공연장을 찾는 횟수가 확확 많이 줄어서 권태기인가? 내가 많이 피곤한가? 나 혹시 번아웃인가?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벨로중 공연을 계기로 재밌는 공연 보러 부지런히 다녀볼까 싶어요. 사연을 적다 보니 사부님, 저를 사부님이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저를 사부님이라 불러주시도록. 사부님께서는 국내 어떤 공연장에 가장 애정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관객으로서 정서적으로 애정하는 공연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어요. 참고로 저는 재미공작소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기획들을 애정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많이도 적어버렸네요. 이 시기 흐름대로 톡톡톡 쓴 사연이지만 만약 진짜로 사부님께서 읽어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협객일님 이거 진짜 읽어주시고 계신가요? 이 라이브 방송에서 놓쳐가지고 못 보시면 어떡하지? 이거 다음 그거 끝나고도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부님. 매주 감사해요. 무예인들이여 일어나라. 얍얍얍얍 하셨는데 너무 감동적이네요. 이렇게 처음부터 계속 처음에 제가 약간 떨면서 막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때부터 지금 뇌를 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을 다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좀 애정하는 공간이 있으신지를 이제 물었는데 저도 재미공작소 너무 좋아합니다. 재미공작소에 사실 카코포니도 공연을 했었고 운소문도 이제 공연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작은 공연. 그리고 저 프리마켓도 했었어요. 재미공작소에서. 하여튼 굉장히 작은 공간이지만 거기서 진심 어리게 기획을 하시고 또 실제로 아티스트들이 왔을 때 너무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사실 사장님이랑 따로 커피도 마신 적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정말 이 씬에 애정이 많고 무언가를 계속 소중하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구나 해서 참 저도 좋아합니다. 재미공작소 이렇게 소중하게 무언가를 만드는 곳이라면 너무 막 대단한 장소가 아니어도 참 좋은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막 인디씬에서 엄청 막 활동을 막 많이 하거나 막 공연을 많이 해보진 않아가지고 또 막 많은 공간들을 생각해볼 수 없지만 저는 제비다방도 엄청 좋아해요. 제비다방 그냥 어쨌든 간에 좀 마음 편히 가서 공연을 볼 수 있고 갔을 때 어쨌든 사람들이 여유롭게 즐기는 바이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제비다방 공연을 하면 항상 이상하게 좀 큰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공연장이라 사실 다른 공연장들은 막 어떨까요? 그냥 공연장이어가지고 제가 공연장에 애정을 갖는다기보다는 그냥 왔던 아티스트가 좀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외에도 홍대 정말 또 카코포니가 에프리스 파티 공연을 했던 갑자기 공상운도도 저 너무 좋아합니다. 공상운도도 뭐랄까요 층고도 높고 좀 따뜻한 분위기 약간 느낌 있는 분위기여서 공상운도도 좋고 거기서 사장님도 너무 신경 써주시고 해가지고
사실 어떤 막 공간의 멋짐보다는 확실히 진실성, 진정성, 마음이 들어간 공간이 그 음악도 그렇듯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재미공작소 이름이 나오니 저도 기쁘네요. 이번에 또 몇 주년이었지. 되게 하여튼 오랜 기간을 또 해서 제가 축하한다고 댓글을 달았었는데 하여튼 궁금하면 확인해보세요. 하여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다양하고 일상에서 자극을 찾는 분부터 빵을 실패한 이야기, 그리고 공연장, 책까지 좀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좀 뭐랄까요, 환기를 시킬 겸 노래 한 곡 할게요. 근데 이게 팟캐스트 하다가 노래를 하는 게 조금 웃긴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맞나요? 그래서 뭐 별로면 나가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코가 막혀가지고 노래 잘 못합니다. 근데 그냥 뭐 들으세요. 어쩌겠습니까? 내가 이런데. 하여튼 에이프리스 파티에 있는 노래들을 좀 짧게씩 할게요. 잘 들리시죠? 잘 안 들려도 어쩔 수 없어요. 하여튼 점점 저는 팟캐스트를 하면서 약간 느끼는 거는 좀 더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제가. 어쨌든 팟캐스트에서 노래 절대 안 하는데 라이브 방송 기념으로 파티니까 음악은 있어야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아노 소리 들리나요? 너무 큰가? 작은가 모르겠네. 밀도 높은 시간에 당신과 나를 두고 무서운 꿈을 꿨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당신은 어렴풋이 멜로디를 흥얼거려요. 난 끔찍한 춤을 췄어요. 당신은 날 비웃었어요. 나는 그 웃음에 집까지 소중히 데려왔죠. 쓰러져가는 마음, 사랑이라 착각해 그대로 잘 키울 거예요. 당신을 이렇게도 사랑할 줄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난 끔찍한 춤을 췄어요. 당신은 날 비웃었어요.
했어요. 에이프리스 파티 첫 번째 곡 난 끔찍한 춤을 췄어요. 뒷부분 아우트로는 좀 부끄러워서 뺐고요. 처음 부분만 불렀는데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카코포니 노래 설명 조금 할게요. 그 뭔가 저는 누군가를 좋아해서 행동하면 좀 굉장히 약간 막 좀 고장나서 완전 얼렁뚱땅 약간 모든 걸 하게 되고 엉망진창으로 막 사람을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특히 어렸을 때는 좀 더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이제 떠올려 보니까 완전 좀 끔찍한 춤을 추고 있는, 그래서 사실 상대방도 쟤가 나 좋아하네 라는 거 다 눈치챘을 텐데 그러고 나를 적당히,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대해주는 건데 나는 그거를 또 오해해가지고 이 사랑을 키워나가야겠다 막 혼자 좀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곡으로 만들어봤던 곡이고 제가 에이프리스 파티에서 좀 좋아하는 곡입니다. 좀 저는 되게 제가 음악으로 좀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보여주기 좀 편한 약간 좀 모습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솔직한 걸 노래하는데 요즘의 정서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금 센 언어로 막 내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를 좀 좋아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정제된 언어로 조금 가다듬은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저한테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솔직한 느낌이 들고. 하여튼 난 끔찍한 춤을 췄어요 들려드렸고요. 카세트 테이프도 좀 들려드릴게요. 이게 원래 타이틀곡이었죠. 내가 잘 부를 수 있을까? 원래 이거 기타곡인데 다 그 피아노로 치는 곡들은 아닌데 그냥 들려드려 볼게요. 여름을 앞둔 골목에서 내린 피아노 냄새가 나의 마음을 간질거려요. 오늘 일기는 몇 장 읽어도 쓸 수 있어요. 말이 자꾸만 더 많아지는데 마음은 더 모르겠어요. 어른이 되면 나도 카세트 테이프처럼 이 마음 자상할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물고기처럼 날아다니고 새처럼 헤엄치는 하루 나의 마음이 간질거려요. 눈을 보고 싶어요. 아무 말이라도 나는 말이 자꾸만 더 많아지는데 마음은 더 모르겠어요. 어른이 되면 나도 카세트 테이프처럼 이 마음 자상할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뒷부분까지 하면 조금 민망하니까. 원래 피아노를 좀 아래에서 쳐야 되는데 이 카메라
그러니까 여기가 다 끼워가지고 여기 카메라 둘 수 없어서 위쪽에 있어가지고 약간 좀 그럴 애매하네요. 하지만 뭐 이런 게 러프한 게 또 라이브 방송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이제 한 두 곡을 했고, 또 제가 또 다음 팟캐스트에서 저희 근황을 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저 라이브 방송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제 근황을 좀 더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볼게요. 저는 일본을 다녀왔어요. 그때 일본 다녀온다고 얘기했죠. 일본을 도쿄를 4박 5일, 무려 4박 5일이나 다녀왔는데요. 좀 이전에 제가 일본은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좀 제가 또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기도 하고, 애니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 좀 자주 가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더 좀 색다르게 즐겨보고 싶다 해서 약간 요리를 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구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장해봐가지고 요리를 많이 해먹었거든요. 뭔가 그리고 또 요즘 이상하게 라면이나 소바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안 땡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일본 마트 진짜 싸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가시는 분들 혹시 그 한번 체험해보세요. 요리가 되는 곳을 가서 마트에서 소고기, 와규 같은 것들이 진짜 한국의 거의 반값인 것 같아요. 한 반값 하면 3분의 2?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너무너무 즐겁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일본은 술도 엄청 싼 거 아시나요, 여러분? 위스키랑 그 맥주도 진짜 싸고 모든 게 엄청 쌉니다. 그래서 일본 가서 사실 외식하면 뭐 한국이랑 뭐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하여튼 많이 먹고, 그래서 많이 먹고 많이 놀고 하고, 그리고 그냥 산책하고, 그리고 또 쇼핑도 했어요. 쇼핑을 제가 원래 쇼핑하는 걸 진짜 안 좋아해요. 그냥 무언가를 내가 되게 오랫동안 지녀야 되는 물건을 사는 것을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결정이 대단한, 좀 거대한 결정인 것 같은데 이걸 그냥 그 자리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여행이니까 약간 오히려 잘 살 수 있겠다. 조금 여행이니까 뭔가 즉흥적으로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김에 좀 이것저것 사보자 해서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릿결도 좀 좋아지지 않나요? 일본 헤어 제품과 화장품도 몇 개 샀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예뻐 보인다면 좀 쇼핑을 했기 때문 이다라는 사실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근황은 막 어제 생일 때 또 재밌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문소문으로 5월 창작가요제에 이제 그 제출을 했는데, 본선에 진출, 결선이죠. 결선 공연 하나 남았는데 거기 이제 진출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은 오늘 나왔는데 사다리 타기를 했는데 첫 번째 순서가 뽑혔어요. 끔찍하죠. 결선 공연에서 첫 번째 순서는 절대 1등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부시고 오긴 할 건데, 무대를 한 초중반만 됐어도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이변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또 5월에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카코포니 공연이 그 엔젤리즘 바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곡 셀리스트 좀 정리하고 있고, 또 사실 또 문소문 라이브 앨범을 또 준비하고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뭔가 정리해야 될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공연 끝나고 사실 계속 마음은 좀 붕 떠 있어가지고 뭔가 잘 집중을 좀 못하고 있는데, 잘해야겠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일을 맨날 벌려놓는 걸까요? 하여튼 그래서 그 앞에서 첫 번째 사연이 저는 사실 부러워요. 자극이 없는. 저는 좀 자극이 없어지고 싶어요. 수도승처럼 사는 것이 나의 이데아인데, 좀 이렇게 내가 딱
짜놓은 그런 루틴 속에서 사는 게 저의 어떤 목표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부러워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러면 또 한 곡을 더 해볼까요? 세 곡을 준비했거든요. 에이프릴스 파티니까 에이프릴스 파티에 있는 곡 중에 하나로 준비했어요. 뭐 마이크 켜진 김에 또 얘기를 해보자면 에이프릴스 파티는 좀 제가 4월에 이제 생일인데 4월 29일 어제였죠? 어제 생일이었는데 4월 16일에 이제 세월호로 여러분은 더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엄마 기일이기도 해요. 엄마 기일이고 세월호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그 외 고조 할아버지가 4.3 사건 희생자세요. 그래서 4월이 좀 내 생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마냥 편하지는 않다, 불편하다, 약간 마음이 어렵다, 복잡하다 약간 요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4월이 되면 좀 기분이 이상했는데 근데 죽은 사람, 산 사람 다 모두 그냥 즐겁게 그냥 파티를 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으로 에프리스 파티를 열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약간 그런 좀 오컬트적인 뭔가 그런 면모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비주얼을 마냥 귀엽게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근데 또 파티는 저는 생일 파티를 초등학교 때 열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열면 좀 어린아이 같이 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열게 되었고요. 그래서 매년 뭔가 4월마다 파티를 열면 참 좋겠네요. 진짜 제가 작년에 앨범을 냈을 때는 좀 많이 힘든 상태였어가지고 많이 곡도 홍보 못하고 뭔가 좀 부스팅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4월 내자마자 문소문 그게 결정이 딱 됐어요. 그 창작산 지 오래 신작이 돼서 대극장 공연 준비하느라 진짜 정신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또 4월이니까 괜히 핑계 삼아서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고 이렇게 파티를 열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아무튼 그래서 4월의 파티 제가 들려드릴 마지막 곡은 마지막 트랙입니다. 아무 일 없지라는 곡인데 이 노래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또 사실 기타로 치는 노래인데 피아노로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련가 모르겠지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잠들고 싶지 않아 나의 하루는 더 일기장의 한 구절의 시간이 흐를 수 있을까. 이렇게 도망치자 아무 일 없이 시원하게 욕하자 아무 일 없이 아무 일 없이 배부르고 싶지 않아 널 먹기 위해서 하얀 침이 쏟아지네 닿진 않을 거야. 이렇게 도망치자 아무 일 없지 시원하게 욕하자
여러분들이 박수 소리를 보내주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박수를 치며 끝냈고요. 오늘의 라이브 콘텐츠는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벌써 45분이나 지났어요. 저 그래도 진짜 재능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스트리머에? 진짜 내향형 인간인데 이렇게 판 깔아주면 생각보다 잘해요. 어이없이. 근데 판을 생각보다 아무도 안 깔아줘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은 또 이렇게 깔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초대장을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보내고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45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그냥 좀 약간 실시간으로 궁금한 거를 받고 싶어요. 궁금한 게 있다면 뭔가 질문 아니면 그냥 아무 말 무언가 나한테 궁금한 거 좀 가볍게 그냥 해주고 싶은 게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조금 기다려 볼게요. 제가 혼자 놀면서. 제가 요즘 사실 뭐라 그럴까요? 피아노를 조금 잘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그 AI 세상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피아노를 조금 쳐보려고 하는데 또 말만 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드셨나요? 했는데 저녁 저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요. 저녁 제가 또 어제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오늘 맛있는 거 사줘라고 해가지고 그 라무진 아시나요? 양고기 맛있게 직접 구워주시는 거기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양갈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거기 마늘밥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싼 거 먹었다. 그래서 좀 자랑할 수 있다. 점심은 서브웨이 먹었습니다. 점심까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점심을 이탈리안 BMT를 시키고 싶었는데 모르고 BLT를 시켜가지고 약간 예상과는 다른 샌드위치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사실 싫어하는 음식이 없거든요. 하여튼 질문 한 개만 더 받고 싶은데 뭐 하실 거 없나요? 여러분 이거 약간 시간차가 있어서 약간 유명한데 라방 이후의 일정은 무엇인가요? 너무 중요한데요. 그 아빠랑 그런데 좀 일찍 해줘서 아빠 너무 아쉬워해서요. 그래가지고 또 아빠 집에 가가지고 아빠랑 놀아주러 갑니다. 아빠랑 사이가 너무 좋아요. 아빠랑 사이가 좋아가지고 아빠가 또 엄청 서운해가지고 일본 갔다 오늘 많이 못 봤잖아요. 저희 아빠는 4박 5일 못 보면 미쳐버리기 때문에 밥만 먹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그 뭐라 그러냐 하여튼 뭐야 그래서 저는 아빠를 만나러 또 갑니다. 아빠랑 그 일본에서 사온 과자 있거든요. 그걸 맛있게 먹으려고요. 디저트로. 애니메이션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추천작 궁금해요. 저는 프리랜 진짜 좋아요. 프리랜은 좀 뭐랄까요 되게 평온하게 볼 수 있는데 은근히 계속 재밌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좀 보는데 마음 편한 것들이 요즘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봤는데 프리랜이 역시 좋다. 그리고 단다단을 추천드리긴 하는데 1화가 좀 이럴 수 있어. 근데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되게 재밌습니다. 1화는 약간 거리감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조금 야한 장면, 이상한 장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되게 좋은 작품이다. 되게 좋은 작품이니까 단다단도 추천드려볼게요. 그리고 또 그리고 저는 약간 진짜 편한 거 아까 얘기해서 던전밥 추천드리고 싶어요. 던전밥 되게 던전에서 밥 해먹는데 재밌더라고요. 애니 추천에 활력이 도는 사부님 그쵸. 애니 되게 재밌죠. 그리고 저는 사실 약간 명작이 아니어도 그냥 채워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밥 먹을 때 심심해가지고 그런 걸로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안 보셨다면 이런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들어왔는데 마무리 중이시네요. 춘희에서 하는 공연 보러 가고 싶어요. 그거 꼭 오세요. 그때 저 좀 핫하게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약간 좀 매력적인 좀 컨셉으로 세니스트를 좀 짰고 그리고 좀 사람들이랑 뒤지게 노는 컨셉
앞부분 뒷부분은 좀 작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무려 1시간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신난다 해서 세니스 재밌게 짜고 있는데 꼭 보러 와주시고 많은 응원, 많은 비명, 함성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저 진짜 말을 이렇게 혼자 1시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맨날 놀래요. 팟캐스트 할 때도 되게 놀래고, 왜냐면 저는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냥 하라니까 그냥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질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조금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 이런 걸 조금 하기 어렵답니다. 그래도 제가 약간 좀 이렇게 공지 드렸는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에이프릴스 파티 내년에도 뭐 어떤 방식으로 조금 해볼게요. 그리고 좀 저도 항상 카코포니가 저를 되게 힘들게 하면서도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카코포니로도 신곡을 준비 중이에요. 한 곡 기대해주세요. 수업사분들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한 곡 기대해주시고요. 7월쯤 나올 예정? 아마도 8월이나 7월이니까 기대해주시고, 문소문은 6월에 공연이 3개 미쳤죠?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오늘 10시에 문소문 라이브 영상 하나 공개될 것이랍니다. 그것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모두 안 좋은 밤 되시고요. 너무 재밌고 너무 귀여우시고 너무 목소리가 아름답고 깜짝 라방 가끔 해주세요. 제가 깜짝 하라고 하면 조금 힘들어서 못할 것 같고 소속사 직원 여러분들이 또 판 깔아주시면 하겠습니다. 저 혼자서 마음 먹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러고 또 기운이 빨린단 말이죠.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저 같은 성격이신 분들일 텐데, 아마 제가 이끌리신 분들이면 그러면 전 절대 채팅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채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저는 그러면 아버지랑 디저트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모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고 우리 팟캐스트로 만나요. 안녕.